우리 문제 9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3일의 전부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의 공훈이익,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 처리한 공훈이익을 각각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좀 노가다 문제네요. 네. 자, 우리 전부원가. 자, 총 매출액 보겠습니다. 10,000개를 생산하여 전량 판매했고요. 개당 1,400입니다. 총 매출액 1,400만 원입니다. 총 매출액은 전부 똑같죠. 변동원가도 동일합니다. 초변동원가도 동일하고요. 자, 우리 전부원가. 우선 단위당 고정재료원자본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료원자본가 40만 원. 단기 생산량 10,000개고요. 따라서 단위당 고정재료원자본가 40이 됩니다. 자, 단기 우리 10,000개 곱하기 직접 재료원가 100, 직접 노무원가 120, 변동 재료원자본가 50, 단위당 고정재료원자본가 40.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할 수 있겠죠. (310이) 되고요. 310. 자, 따라서 매출 총이익 1,090만 원 산정이 됩니다. 1,090만 원. 자, 변동원가 100,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120, 변동 재료원자본가 50. 그다음 변동 판매관리비 가야 됩니다. 변동원가니까 변동 판매관리비 40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총 변동비가 나오죠. 그래서 이익 보겠습니다. 자, 1,090만 원. 1,090만 원. 초변동원가.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시킵니다. 100. 따라서 초변동원가에 의한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 1,300이 나옵니다. 전부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단위당 고정제조 원자본가 여기까지 포함시키고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총 변동비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원자본가 여기까지가 변동 매출원가, 그다음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해서 총 변동비. 이 숫자가 총 변동비고요.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를 뺀 금액이 공훈이익이죠. 1,090만 원.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100번. 기초 재고액보다 기말 재고액이 작은 경우 변동원가에 의한 순이익과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 자, 다른 조건은 전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단위당 고정재원자본가는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동원가의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오고요. 자, 이익에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 원자본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 원자본가 해서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근데 기말재고액이 작은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한 10,000이고요. 여기가 2,000이라면 변동원가에 의한 이익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동원가에 의한 순이익이 더 큽니다. 정답 1번이고요. 101번 ABC 원가의 도입 배경,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배경, 옳지 않은 것. 자, 아무래도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한 이유는 제조원자본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1개 또는 2개의 제조원자본가 배비율로 계산하면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은 될 수 없고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조 활동을 활동별로 전부 쪼갠 다음에 제조원자본가도 최대한 세부적으로 배부율을 따라 구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다 보면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ABC 원가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 원가 개념이 확대되어 연구개발, 제품 설계 등 기타 원가를 포함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환경 변화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제조원자본가의 비중이 높으면 단일 배부 기준에 대한 원가 배부가 원가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현대는 컴퓨터 통합 시스템, AI 기술 발달에 따라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 원가 가능하게 하고요. 4번 직접 노무원가와 같은 직접 원가의 증가 아닙니다. 간접 원가의 증가, 새로운 원가 배부 기준 ABC 원가 탄생 배경입니다. 10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2번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계정분석법은 분석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함에 따라 이 계정분석자의 주관적 개입 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고요. 103번 CVP 분석에 필요한 가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CVP 분석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일단 모두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함수 P 곱하기 Q 원가함수 Y꼴 V 곱하기 Q 더하기 고정비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냅니다. 전부 다 직선으로 가정하고요. 그래서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변동비, 고정비. 2번 혹시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면 복수 제품이면 매출 배합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직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 재고는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생산된 것은 전부 다 판매된 거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재고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4번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15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5만원 실제 발생한 총 변동원가 10만원 총 고정원가 9만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영업이익은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또는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자, 또는 현재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5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15만원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식을 쭉 쓰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15만원,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 9만원, 제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 공원이익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은 60%입니다. 60%. 자, 일단 이 식에다가 투입할게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5만원인데 실제 발생한 총 변동원가가 10만원. 총 변동원가가 10만원. 자, 총 변동원가가 10만원. 총 고정원가가 9만원.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매출액 말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출액 말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매출액 현재 매출액 현재 총 변동비. 자, 이 숫자가 우리 공원이익 60% 나오죠. 공원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원이익입니다. 매출액분의 공원이익. 자, 풀이 방식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 변동비가 10만원. 현재 매출액 구할 수가 있겠죠. 현재 매출액. 자, 이 식에서 시가나 미주산하니까 현재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25만원) 나옵니다. 자, 25만원 나오죠. 그래서 이 시기에다가 투입할게요. 현재 매출액 25만원. 따라서 현재 영업이익은 또는 이제 이 시기에 투입해야 되고요. 자, 25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9만원. 영업이익은 6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 시기에 투입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현재 매출액 25만원. 공원이익률 60% 빼기 9만원. 이렇게 해도 6만원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05번. 3일은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40원이다. 연간 총 고정원가는 6만원이며 단기에 3만원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05번 문제도 하나씩 투입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위당 판매 가격 100원이고요. 단위당 변동원가 40이고요. 총 고정원가 6만원입니다.
이익은 3만 원 목표고요. 자, 공헌이익률은 얼마인가? 공헌이익률 구할 수 있죠.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60%가 계산이 됩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4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60이 나오죠. 3번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15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해야 된다. 자, 목표액을 위한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60% 빼기 총 고정비 6만 원. 이익은 3만 원. 자, 시가나 미주사나 목표액을 얻기 위한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 나오고요. 자, 4번 소득 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은 1,500단위다.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자, 단위당 판매가격 100, 단위당 변동비 40, 총 고정원가 6만 원. 자, 시가나 미주산이니까 Q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000이 나옵니다.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은 1000개. 정답 4번입니다. 자, 106번. X1년 영업이익 10만 원으로 영업 레버리지는 5이다. 경기 화학으로 인하여 판매량이 2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판매량 20% 증가하면 매출액 20% 증가하죠. 매출액 증가율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따라서 자, 20% 판매량이 20% 증가하면 매출액 20%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P 곱하기 Q니까. P 곱하기 Q니까 여기 판매량이 1.2가 되면 1.2 P 곱하기 Q. P 곱하기 Q는 매출액이죠. 따라서 판매량이 20% 증가되면 매출액도 20% 증가가 됩니다. 매출액 20% 증가하면 여기다 영업 레버리지를 곱하면 영업이익은 100% 증가할 겁니다. 자, 현재 영업이익이 10만 원이니까 플러스 10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20만 원 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영업이익은 100% 증가할 겁니다. 판매량 20% 증가하면 매출액은 20% 증가할 거고요. 매출액 20%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100%. 따라서 2배만큼 되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7번. 1사업부는 계산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투자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3일의 1사업부 계산기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사업부 연간 총 고정비 2억이고요. 단위당 변동비 3만 원. 자, 판매 대수 평균 총 영업자산. 자, 투자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평균 영업자산 5억 분의 10%니까 5천이 나와야 되죠. 영업이익이 5천입니다. 자, 5천을 넘게 한 판매가는 얼마인가? 그대로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이익이 5천이 나와야 되고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 P 곱하기 수량은 5만 개. 단위당 변동비 3만 원 곱하기 Q 5만 개 곱하기 총 고정비 2억. 이렇게 해서 숫자가 5천이 나와야 됩니다. 시가나 미주산하니까 우리 P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만 5천 원) 나오네요. P는 3만 5천 원. 총 고정비역 단위당 변동원가 3만 원, 판매량 5만 개. 투자 수익률법 10%, 평균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5천만 원. 그래서 식 대입하시면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8번. 자,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되는 예산, 실제 원가를 실제업도 수준의 예상원가 비교하는 예산, 우리 변동예산이죠. 변동예산. 그러니까 조업도 변동 없이 예상된 수량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이 고정예산. 고정예산 근거로 조업도 변동에 따라 작성된 예산이 변동예산. 실제 우리 표준원가 비교할 때도 실제 생산량 기준으로 한 우리 변동예산하고 실제 원가하고 비교해야만, 즉 SQ 곱하기 SP와 AQ 곱하기 AP를 비교해야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109번. 자, 시장 규모 차이. 109번도 공식만 하시면 되죠. 실제 규모. 실제 점유율.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오늘 K라고 할게요. 자, 그럼 실제 규모. 여기 예산 점유율.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 자, 시장 규모 차이니까 예산 규모, 예산 점유율,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자, 실제 규모가 10,000개, 예산 점유율 30%,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100원. 자, 시장 규모, 예산 규모 11만 개, 예산 점유율 30%,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100.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시장 규모 차이입니다. 자, 30만 원 나오고요. 예산 규모, 예산 점유율, 실제 규모가 잠깐만 10만 개네. 10만 개. 여기가 300만 원이죠.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고요. 우리 판매 부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자,
규모 10만 원, 예산 점유율 30%. 예산 규모 11만 개, 예산 점유율 30%. 달당 평균이 100. 자,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 100이 되고요. 자, 실제 규모 10만 개, 예산 점유율. 예산 규모 11만 개, 예산 점유율 30%. 자, 단위당 평균 공원이익 100이 되고요. $300만 원. $330만 원. 자, 따라서 시장 규모 차이. 정답이 3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이 문제가 시장 점유율 차이를 구하는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규모 10만 개, 실제 점유율 25%, 예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 100이 되고요. $250만 원 나옵니다. 자, 따라서 두 개 차이는 자, 마이너스 50만 원 나오죠. 마이너스 50만 원. 문제가 30만 원인데 정답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아마 좀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단위당 예산 평균 공원이익 100이 나오고요. 실제 규모 10만 개, 실제 점유율 25%, 평균 단위 공익 100. 자, 실제 규모 예산 점유율 10만 개, 예산율 30%, 100, 300이 나오고요. 예산 규모, 예산 점유율, 평균 단위당 공익 11만 개, 30%,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실제 규모 차이니까 정답은 30만 원 불리한 차이가 와야 됩니다. 30만 원 불리한 차이가 와야 됩니다. 자, 우리 109번 이제 해답이 없는데 우리는 풀이 과정만 이런 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아마 출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 규모 차이는 30만 원 불리한 차이가 와야 됩니다. 110번 투자 성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투자 중심점은 원가 및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 방식입니다. 즉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기법이고요. 2번 투자 수익률법은 우리가 투자 수익률법, 잔여익법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부가가치도 실질을 보게 되면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잔여익법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정교화된 어떤 평가 툴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도 투자 중심점 방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번 잔여이익은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투자 중심점 성과를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이거는 투자 수익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만 투자 수익률법은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의사결정할 때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투자 수익률법, 잔여익법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도 감소되죠. 2번. 재고자산 회전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세후 순영업이익 변동이 없다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감소합니다. 4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률을 높이거나 투하 자본의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1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12번. 자가 제조와 외부 구입 시 의사결정 고려해야 되는 비재무적인 정보.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 1번. 공급자 일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 자가 제조하면 기존 외부 공급업자와 유대관계를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3번. 외부 구입할 경우 주문량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시기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건 반대인 거죠. 자가 제조할 때 특별한 시기나 기술 요구될 때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 구입이 아니라 자가 제조할 때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3번. 자, 기업 간연에 가장 적절한 대응되는 용어. 오디션 합격하면 현재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가수하실 생각 있나요? 어떤 거죠? 기회원가.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과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합격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자, 이미 과거에 들어간 노력은 메모론가입니다. 미래 의사결정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메모론가. 정답 1번입니다. 114번. 세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3일은 엑셀년 당기순이익으로 50만원 보고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A사업부 폐지를 고려 중이다. A사업부의 공헌이익은 7만원, 사업부의 공통원가 배분액은 9만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4만원은 A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합니다. 폐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 폐지하게 되면 증분수익, 증분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헌이익 자료만 나오니까 이 공헌이익은 수익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증분수익, 공헌이익이 없어집니다. 자, 비용도 감소가 되는데 4만원은 계속 발생하니까 반대로 5만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산하면 증분이익. 자, 항상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뺍니다. 오히려 폐지하게 되면 회사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 2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가 50만원이니까. 폐지하게 되면 2만원 줄어드니까 폐지 후에 이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 자, 3위는 유행이 지나 의류 500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총 제조 원가는 2천만원이었으나 현재로는 의류당 한 벌 3만원에 처분하거나 800만원 투입하여 개조 후 의류 한 벌당 5만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중 옳은 것. 자, 115번. 자, 현재 이미 과거에 발생한 총 제조 원가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500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증분수익, 증분비용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처분하는 게 아니라 800만원 투입하여 의류 한 벌당 5만원에 판매한다라고
새로운 결정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정분 수익 자, 현재 500벌 곱하기 자, 5만원 이만큼 증가되고요. 대신에 현재 그대로 판매하는 수익을 포기해야 되죠. 3만원. 결론은 수익이 500개 곱하기 죄송합니다. 현재 5만원. (3만원) 자, 수익 증가가 있습니다. 가격을 2만원만큼 더 늘리니까 기존에 판매하는 거 포기하고 5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분 수익은 500개 곱하기 1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수익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개당 2만원만큼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1000만원 증가하죠. 정분 비용 자, 늘어나는 비용이 800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면 플러스 200만큼 증가됩니다. 옳은 것. 자, 개조하에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200만원만큼 유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정분 수익.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늘어나는 수익. 이거 선택하면 요거 포기해야 되죠. 약식으로 하면 500개 곱하기 2만원만큼 수익이 증가되니까 1000만원 수익 증가. 들어가는 비용 800만원. 늘어나는 이익 200만원. 정답 3번입니다. 116번. 현금흐름 추정의 기본을 제거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정분 기준에 의한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기존 이미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 매물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현금흐름 추정 시 현금 유출로 반영해 아니죠. 우리 자본 비용 분모에 반영을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거래에 해당하므로 현금흐름 추정 시 현금 유출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세 절세 효과는 반영해야 되죠. 법인세 감세 효과. 4번. 법인세 관련 비용도 현금 유출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분석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117번. 3위는 자료 처리의 신속, 정확화를 위해 새로운 전산 정보 시스템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설비의 초기 투자액은 48만원이다. 설비 비용을 인하여 연간 40만원 농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설비 유지 보수와 교육 훈련을 위하여 추가로 20만원 운영 경비가 증가됩니다. 이 설비의 내용선 6년이고 잔존가치 높고 정해법 상각합니다. 법인 수익률 40%일 경우 연간 현금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요식 그대로 투입하면 됩니다. 자, 순현금흐름 S 빼기 5 40만원 농업비 절약이니까 플러스 효과, 20만원 운영비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효과, 즉 20만원이죠. 40만원 빼기 20만원. S 빼기 5 순현금흐름은 20만원만큼 증가된다는 겁니다. S 빼기 5 전체. 자, 법인세율 40%. 감가상각비는 지금 투자액이 48만원이고 6년이니까 매년 8만원 곱하기 40%. 자, 현금 유입액이고요. 자, 현금 유출액은 마이너스 48만원. 계산하면 되겠죠. 자, 현금 유입액, 현금 유출액.
현금 유입액만 고려하기 했기 때문에 요거 현금 유출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만 2천 원 됩니다. 연간 현금 유입액이니까 유입액이니까 15만 2천 원. 연간 순현금 유입액이니까 유출은 고려하지 않고 유입만 하니까 15만 2천 원. 정답 2번입니다. 118번. 새로운 투자안에 6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5만 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은 15%일 때 투자안의 수년의 가치는 얼마인가? 자, NPV 전체를 구하는 겁니다. 자, 매년 말 25만 원. 자, 총 자본 비용 12%일 때 5년 연금 현가 계수 3.6. 자, 빼기 60만 원 투자했고요. 그래서 요 숫자 한 개 요거라는 겁니다. 법인세 전부 다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순 영업 현금 유입액이 요 숫자. 매년 들어오니까 연금 현가 계수. 유출액. 그래서 최종 순 현재 가치. 30만 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19번. 최소 대체 가격. 자, 최대 생산량이 36만 단위.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전량 판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량 판매하기 때문에 내부 대체하면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기회원가가 있다는 표현이죠. 자, 요 판매 가격 100원, 변동 제조원가 60, 변동 판매 관리 6원, 고정 제조원가 14, 고정 관리비 10원. 단위당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 수치이다. 부품 생산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 계산은 얼마인가? 자, 내부 대체 시에는 변동비가 또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단위당 정분지 출원가. 정분지 출원가. 자, 대체하면 일단 변동 제조원가 발생하고 60. 근데 이제 변동 판매비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60이 되고요. 기회원가가 있습니다. 내부 대체하면 외부에 판매하는 것을 하나 기회원가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판매 가격이 100. 자, 외부 판매할 때 공은이익은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도 발생하죠. 대체할 때는 변동 판매 발생 안 하니까 60만 하고요. 기회이익 구할 때는 외부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94가 됩니다. 94가 됩니다. 1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전량 외부 판매하고 있으니까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 내부 대체할 때는 변동 판매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분 출원가 구할 때는 변동 판매 관리비를 고려할 필요 없고, 단위당 기회원가, 기회이익 구할 때는 외부 판매하는 거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 고려해야 됩니다. 120번. 품질 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허용 가능 품질 관점은 통제 원가와 실패 원가 사이에 상반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최소 품질 원가는 어느 정도 불량률은 허용된다. 자, TQQ 관점은
이런 관점이어서 요 관점이죠. 불량률이 제로가 될 때 총 품질 원가가 최소. 요게 최근 입장, 요게 과거 전통적인 입장. 일반적인 원재료나 제품 검사, 시험 비용은 예방 원가가 아니고 평가 원가입니다. 평가 원가. 정답 2번입니다. 제작업 재검사 비용은 내부 실패 원가. 보증기간 내 보증 수리 교환 비용은 외부 실패 원가입니다. 12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4년 5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